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의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파이토치 설치에 대한 것, 두 번째로는 넘파이 리뷰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신경광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파이토치를 이용하는 것과 파이토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 파이썬을 이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파이토치 설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컨대 브라우저에서 파이토치를 검색을 하시면 pytorch.org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인스톨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버전은 최신 버전 2.8 선택을 했고요. 윈도우이거나 리눅스이거나 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IP 설치를 하시고, 물론 PIP를 콘다 명령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랭귀지 파이썬으로 하고, 그리고 GPU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쿠다를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CPU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명령이 나오고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자,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로 가세요. 자, 여기서는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해오신 것처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파이 310이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지금 선택한 명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페이스트해서요, 붙여넣기 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PIP3이거나 또는 PIP이거나 상관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행만 하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제 경우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파이토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항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넘파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뉴럴넷 모델, 신경망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넘파이를 살펴보죠. 자,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이런 브라우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항상 그렇듯이 해당되는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임포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np라는 그 축약어 별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서너 가지 항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어레이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레이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레이입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것으로서 연속형으로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레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나 유니버설 펑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펑션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ND 어레이에 있는 각각의 엘리멘트를 이 for나 while 이런 루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엘리멘트 와이즈 반복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펑션들을 유니버설 펑션 내지는 ufun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스태티스틱이나 아니면 리니얼 지브라 같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이런 NDAR의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각 분야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나 선형대수 또는 기타의 수학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NDAR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인 속성들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트리뷰트인데 여기 보시면 ndim 하면은 예컨대 2차원 경우는 축이 2개가 되죠. 3차원은 축이 3개입니다. 그 축의 개수를 얘기를 하죠. number of dimensi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shape은 각각 축마다 몇 개가 있는지 예컨대 2by 3by 5 하면은 로우가 둘, 컬럼이 셋,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축이
5, 그래서 2 by 3 by 5가 될 수 있죠. 자, 점 사이즈 크기입니다. 점 d 타입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죠. np.a range 하면 일반 파이썬에서 range가 있었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numpy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0부터 14까지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고요. 점 reshape 3 by 5 하니까 3 by 5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걸 보면 0부터 14까지인데 3 by 5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shape를 보면 3 by 5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dim 하면은 디멘전이 2개이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보면 인티저 32로 만들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 사이즈를 보면 4이고요. 즉 4바이트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의 타입을 보면 numpy의 ndArray 타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 방법을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스트럭처, 예컨대 리스트나 튜플 이런 것들을 가지고 ndArray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numpy.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파라미터로 들어갈 것은 shape이나 dtype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인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intrinsic creation fun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형태만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특수하게 데이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 제로스 하면 0이 채워지고요. 점 원스 하면 1이 채워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앞에서 봤던 점 A range 역시 ndArray의 range를 적용해서 start, stop, step 형식을 지정할 수 있었고요. lin space라고 해서 linear space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예들은 뒤에서 나옵니다만, 자, 그 다음에 existing array는 기존에 어떤 ndArray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replicate, 즉 복제하거나 join 하거나 또는 mutate 하거나 뭐 이럴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령들이 슬라이싱, 인덱싱 방식으로 우리 파이썬 리스트에서 이용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copy, .concatenate, .vstack, hstack 이런 것들은 vertical stack, horizontal stack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합치거나 분리시키거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직접 디스크립터 읽어오기 위해서는 .load text, .loa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dArray를 생성할 때 직접 명령을 주지 않고 numpy의 명령이라기보다는 numpy에 연결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요.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numpy.random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랜덤 넘버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예가 밑에 있습니다. 예컨대 1, 2, 3이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점이 들어간 걸로 봐 전부 플로팅 포인트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2차원 만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 2차원, 3차원일 때 shape이나 axis 이런 것들, ndim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d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볼 수 있었고, as 타입으로 플로팅 포인트를 인티저로 바꾸는 이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죠. 자, ndim에서 디멘전 2개인 것을 볼 수 있고, .shape에서 지금 여기서는 1차원 데이터이니까요. 그 2차원 데이터인데 그것의 length니까요. 그것의 이제 개수를 보게 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len을 하면 길이라기보단 개수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ape를 주면 항상 튜플로 형성된다는 것, 튜플로 표현된다는 것을 참조하실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차 어레이를 만들면 1, 2, 3이라는 1차 어레이, 4, 5, 6이라는 1차 어레이, 이것이 합쳐진 2차 어레이, 그 2차 어레이가 2개인 3차원 어레이, 3디멘셔널 어레이가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ntrinsic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형태로 지정하는 겁니다. 점 원스 하면 1로 채워진 것이고요. 점 제로스 하면 0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여기에 99를 더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벡터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3x3에 9개 엘리멘트가 있지만 여기에 99를 더했을 때
각각의 엘리멘트에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었고요. .is 하면은 대각 행렬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것이고요. .diag 하면은 대각 행렬 성분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0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위 행렬 .i는 .diag의 특수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AN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쭉 넘어가겠고요. 자, 이 경우는 1부터 11까지 0.1 구간인데 앞에 것들은 포함이 되고 뒤에 11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linspace에서는 6부터 15까지 10개인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앞에 나온 그림입니다만 우리가 인덱싱을 할 때요. 자, 여기서 1, 2, 3을 주었을 때 0번째 항목, 그 다음에 0, 1, 2, 3개의 항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차에서 0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2니까 끝에서 두 번째 엘리멘트. 그래서 0번째의 로우요. 1, 2, 3에서 끝에서 두 번째 것 2가 나와 있죠. 끝에 로우의 끝에 컬럼입니다. 값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줄 수 있고요. 콜론을 주면 전체 로우에서 0번째 컬럼, 전체 로우에서 0, 1, 두 개의 컬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야, 유니버설 펑션. 자, 유니버설 펑션은 ufun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각 엘리멘트 와이즈 반복해서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C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는 곳에는 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 앞에서 반복 적용되는 것들이죠. 또는 타입캐스팅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리덕션 뭐 이런 것들이요. 리덕션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값, 예컨대 합계치 곱한 값 또는 평균값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np.add 하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엘리멘트의 합계치, 그 다음에 입력받은 두 개의 엘리멘트 사이의 이 차이, subtract 등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ufunc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 우리가 아마 루프 계산을 했었겠죠. lst라는 이런 2차원 어레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각각의 항목에 1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됐겠죠. 그래서 각각 항목마다 1씩 더해야 됐을 겁니다. 또는 파이썬 스펠리학이 이용하고 있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numpy에서는 바로 np.add에 ary라는 어레이에 1을 더하라고 하면 각각의 항목에 모두 1을 더하는 이런 축약 형식으로 진행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ufunc의 reduce 명령에 해당이 되죠.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가능하고요. 점파워는 전부 제곱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곱하기 2 역시 마찬가지고요. 점 스퀘어 루트를 통해서 스퀘어 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reduce, ufunc 중에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단일 값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축약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 reduce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ary라는 2차원 어레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항목들을 더하는데 더할 때 그냥 이것들을 더할 때 axis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xis equal 0를 주면 그 row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더하기 4, 2 더하기 5 식으로 됐죠. 만약에 axis equal 1을 주면 횡으로입니다. 그래서 row wise, column wise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xis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rray.sum 하면 서메이션 값들이 만들어졌죠. 이건 전체의 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 ufunc를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쭉 실행을 시켜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도 2차원 어레이인데 여기서는 1차원 어레이만 적용이 됐죠. 그러면 그 1차원 어레이가 다시 반복해서 각 로우마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의할 것은 numpy에서는 직접 메모리상에 있는 데이터를 별개의 메모리로 카피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상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다만 여러 곳에서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제 뷰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뷰에 해당이 되면 뷰를 적용시키면 어떤 연산이 났을 때 그 결과값은 결과값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참조하면 업데이트된 결과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인덱싱을 했습니다. first row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99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99가 더해진 값들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ARY를 보니까 first row에서 업데이트 시킨 것들이 ARY 원본에도 적용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도 뷰가 만들어지는 예입니다. 그래서 ARY라는 2차원 어레이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로우를 복제본을 만들어서 first row를 만들고 first row를 99를 더해줬습니다. 그랬더니 ARY는 변화가 없죠. 즉, 점 카피로 하면 전혀 별개의 메모리 공간상에 내용만 같은 것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first row의 어떤 작업을 해도 ARY라는 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인덱싱을 할 때 인덱싱을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구간을 정하는 것인데 fancy 인덱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ancy 인덱싱에서는 예컨대 콜론을 주면 전체 로우입니다. 그리고 0번과 2번 컬럼만을 가지고 와라 이고요. 전체 로우에 0번과 2번이죠. 여기에 99를 더해 주니까 그 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ALY1은 변화가 없죠. 이런 fancy 인덱싱의 세부적인 이해 중에는 마스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2차원 어레이가 있는데 일정한 연산 규칙을 정해주면요, true, false 값으로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스크가 만들어졌고요. 그 마스크를 인덱스로 정의를 하면 true인 값들만 추출이 됩니다. 자, 이런 마스킹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 연산자를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직을 직접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numpy.random에 디폴트 RNG라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numpy.random에 random이거나 randn이거나 등등이 있었죠. 현재 그대로 유효하지만 최근에는 디폴트 RNG라는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확률 분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유니폼 분포를 지정하거나 또는 노멀 분포를 지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서 그 확률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추출해달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셔플 같은 명령은 자, 여기 괄호나 덧치죠. 자, 셔플 같은 명령은 원래 기존에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을 스크램블링하는 그런 예입니다. seed number를 주면은 reproducibility, 즉 반복 실행을 해도 동일한 값으로 랜덤 넘버이지만 동일한 랜덤 넘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ed를 주었고 rand를 줬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주고 그리고 rand를 주었습니다. 세 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디폴트 RNG로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함수를 이용해 봤습니다. 자, 점 리쉐입을 하면 동일한 데이터 value 값인데 value 값은 동일하지만 이것의 형태를 달리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바꾸었죠. 자, 쉐어 메모리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주면 마이너스 1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에 맞도록 나머지를 조절하는 그런 예입니다. 1차원 데이터가 있고 점 1에 2를 주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두고 컬럼만 두 개로 놓고 컬럼이 두 개에 맞도록 조절해라 라고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점 1을 하면요, 다시 이것들을 1차원 데이터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데 그것은 마치 여기 있는 플래튼이나 레이블하고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oncatenate는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1, 2, 3이라는 1차원 어레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동일하지만 두 개를 연결시키니까 두 개가 서로 복사가 돼서 동일한 값이 반복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catenate로 이번에는 x 이퀄 0을 주니까 row wise이죠. 디폴트가 column wise였습니다만, 자, 그래서 액세스를 주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comparison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앞에 fancy indexing과 유사한데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지정을 했습니다. 즉 true, false 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인덱스로 주면 해당되는 true 값들만 선택이 되죠. 점 where를 통해서 if then else로, 자, 이 조건에 맞으면 이고 아니면 0인 이런 값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자, bitwise 오퍼레이터로 and, or와 exclusive or와 not을 지정한 그런 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도로 로직 지정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것들도 이제 복합 연산자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여기서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 numpy에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형 대수에 관련된 함수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numpy에서는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매트릭스 곱, 행렬 곱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있을 때 여기에 컬럼 벡터는 앞에서 1, 2, 3이 있죠. 1, 2, 3을 1, 2, 3, 4, 5, 6인 행렬과 곱하는 것인데 이렇게 됩니다. 매트릭스 곱하기 행렬인데 매트릭스가 2by 3이고 컬럼이 3by 1입니다. 이 끝수가 맞아야 됩니다. 2by 3, 3by 1 해서 맞아 들어가면 예컨대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이 합계치가 14가 되고요. 4 곱하기 1, 5 곱하기 2, 6 곱하기 3의 합계치인 32로 진행이 되게 되죠. 자, 매트머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내적을 하는 dot product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점 dot를 이용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매트멀 또는 dot product를 통해서 그 값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t 표시로 된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 t를 주거나 점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행과 열을 뒤집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 6이 있는데 점 트랜스포즈를 하면 1, 2, 3, 4, 5, 6이 1, 2, 3, 4, 5, 6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요, np.dot인데 dot 매트릭스를 하는데 내적을 하는데 매트릭스와 매트릭스를 뒤집은 것이요. 그러면 원래 원본이 있고 이거 x축과 y축 또는 로우와 컬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됐죠. 그래서 2by 3 곱하기 3by 2에서 2by 2로 만들어졌죠. 자, 점 트랜스포즈 대신에 점 t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numpy에 대한 것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세션 0의 실습 마지막 항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걸 열어보죠.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파이토치가 없이 일반 파이썬과 numpy만 가지고 구현하는 것과 그리고 파이토치를 구현하는 것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파이토치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세부 내용보다는 양쪽을 그냥 비교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임포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은 데이터셋 밑에 있는 train test 데이터의 CSV 타입을 읽어드렸습니다. 로우 레벨로 읽어드렸고요. numpy에서. 그래서 이제 numpy의 NDarray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 사항은
실제로 현재 있는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런 .csv 파일 이어서요. 예컨대 테스트의 CSV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잘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예컨대 엑셀로 살펴보면 엑셀의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픽셀 데이터입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자, 이런 데이터이고요. 만약에 Y 데이터 같으면은 레이블 데이터이겠죠. 레이블 데이터를 열어보면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죠. 왜냐하면 플로팅 포인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계에 플로팅 포인트 32이기 때문에 32바이트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이다 또는 0이다, 이거는 1일 경우에 이제 고양이다, 0은 고양이가 아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 데이터 셋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ND 어레이 numpy 타입의 데이터로 읽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지금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50개란 얘기죠. 0과 1로 표시되어 있고, 자, 이번엔 시각화를 위한 작업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위엣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좀 불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미지 사이즈는 64로 되어 있고, 그리고 채널은 3채널이고요. 즉 컬러 채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 제로를 먼저 좀 보여달라고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 인덱스 제로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8x8x 3으로 해서 보여달라는 얘기죠. imshow니까 이미지 show로요. 필 항목이 있습니다.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라는 PIL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imshow로 이미지 show로 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지금 0번째 있는 테스트 데이터 경우는 이게 지금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파이토치 없이 파이썬만 가지고 구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를 앞에 붙였고, 시그모이드 있고,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렐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것들, 단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럴렛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서는 더블 언더 이닛으로 해서 초기 값을 놨고요. 예컨대 우리가 지정하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어떤 디멘션으로 갈 거냐,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는 렐루이다, 러닝 레이트는 0.03으로 되어 있고 등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것인데,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파라미터가 지정되면 지정된 값으로 해서 레인지 값으로 해서요. 즉 레이어 디멘전만큼의 파라미터 값이 초기화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액트 페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forward는 feed forward 하는 것 되겠습니다. 언더스코어 코스트는 나중에 그 코스트 펑션이요, 낱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답 대비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그것들의 개수를 가지고 전체의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백프로퍼게이트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단치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단치 함수를 편미분했을 때 계산되는, 즉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수로 고정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레이어 개수만큼, 노드 개수만큼 해서 편미분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누적함으로써 여기 그레디스라는 이 변수에 누적시킴으로써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업데이트로 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또 진행해야 되겠죠. 그 다시 진행되는 것이 fit 함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poch가 지정되면, 그래서 epoch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3000번 epoch가 돌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250번 3000번 도는 중에 250 단위마다 한 번씩 결과를 출력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fit에서는 epoch 숫자만큼 진행을 하는데 forward로 진행을 하고 코스트를 본 다음에 backward로 진행을 하고 그 결과, backward의 결과, backpropagation의 결과를
그 레디스에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업데이트 해달라 이죠.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프린트는 250번만큼이었죠. 그래서 그 사항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코스트는 각각의 코스트별로 해당되는 각 구간만큼 합산을 해서 그 결과를 프린트를 해달라 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 스코어를 계산하겠다. 이런 모델을 일단 클래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수행하는 것인데, 수행은 사실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직접 적용시키면 바로 수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예, 플러팅입니다. 플럿 트레이닝 로스, 그다음에 플럿 트레이닝 애큐러시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포인트가 필요하다면 체크포인트 같은 것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지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250번을 지정을 했네요. 디폴트가 250이니까 그냥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들을 뭐 1000번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바뀐 상태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실행은 뉴럴 네트워크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피팅을 시키고, 그리고 플러팅을 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없이 진행된 것들에 지금 모델 수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250번에 한 번씩 F가 돌 때마다 결과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500번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트레인 애큐러시가 76%에서 88%를 거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큐러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도 지금 74에서 지금 정체 상태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 트레이닝 로스와 이터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 어느 순간 예컨대 1500번에서 2000번 이후부터는 별 변화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 사이에 애큐러시 증가도 예컨대 여기서는 지금 약 한 800번 정도에서 정체 상태에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것들 동일한 내용을 파이토치로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넘파이로 읽어온 것들을 텐서 타입으로 변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숫자를 64로 일단 설정을 했네요. 이거는 우리가 지정하기 나름이지만 여기 지금 나중에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아규먼트로 패스 시키는데 일단 히든 64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simple nn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서클래싱을 했습니다. parent 클래스가 torch.nn.module library로부터 서클래싱을 하겠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가진 온갖 그 메소드나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그 NN에 있는 리니어 타입으로 히든 레이어는 64개로 대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N에 있는 렐루 함수, 우리가 만든 렐루 함수 말고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렐루 함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닛에서 신경망의 토폴로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forward 함수죠. 이 forward 함수는 이 torch.nn.module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함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fully connected, 지금 앞에서 지정한 것이죠. 이것들을 적용을 시키고 activation 펑션 적용시키고 다시 fully connected FC2를 적용시키고 우리가 init에서 적용시킨 이런 우리 인공신경망 아키텍처를 파이토치의 forward 함수에 실어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의 인스턴스, 모델 인스턴스를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binary cross entropy with logit loss라는 함수를 torch.nn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criterion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torch 라이브러리에는 옵티마이제이션에 있는 SGD, Stochastic Gradientist Optimiser를 가지고 와서 옵티마이저라고 했습니다. 러닝 레이트 등등을 0.01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리고 모델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면 그 모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진행을 하겠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되 이후부터는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 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액큐러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에포크를 1500번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for loop에서 에포크 1500이니까 0부터 1500까지 그러면 0부터 1499까지 1500번을 에포크를 수행시킬 겁니다. 모델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위에서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xtr을 즉 데이터를 부어 놓고요. 그리고 로지스를 계산을 하고 크라이티리온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속 모델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옵티마이저 적용시키고 로스 계산하고 로스 좀 백워드니까 백프로퍼게이트이죠. 그래서 모델 내에서 포워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백워드 우리가 설정한 것들을 가지고 백워드로 수행되고 앞에서 지정한 옵티마이저요. 지금 torch.optim.sgd에서 수행되어 있는 것들에서의 스텝만큼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계산은 출력은 200개 단위로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수행시켜 보면 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액큐러시는 75.9%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각화 같은 것들은 위에 이 모듈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고요. 요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직접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에서 일일이 포워드,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지정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파이토치를 이용하면 파이토치에 기본적으로 nn 모듈에서 모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nit에서 모델 구성을 하고 forward에서 forward를 시키고 그 다음에 backward는 밑에서 별도로 backward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컨대 파이토치에 부속되어 있는 파이토치 라이트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클래스 내 위에서 지정하는 파이토치 모델의 클래스 내에 합류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더 개선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모델로만 지금 여기서 제공을 해봤죠. 자, 이상으로 양쪽을 좀 비교해 봤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하나씩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세션의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